2022년 9월 12일 이정훈입니다. 18일부터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서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와 영국이라고 하는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쇠락을 연결시켜서 하나 이 국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국은 대영 제국이 아니라 미국을 후원하는 미국의 응원단장으로 돼버렸죠. 왜 영국은 제2미국 이중대가 됐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Personal Union, Union은 연합, 연맹 그렇게 번역하죠. Personal은 사람이잖아요. 개인 연합, 개인이 연합할 수 있나요? 사람 연합 이런 뜻이죠. 이걸 한자로 일본인들이 동군연합으로 번역했습니다. 동군, 같을 동자에다가 군은 군주할 때 군입니다. 동일한 군주 연합이란 뜻이에요. 두 개의 왕국, 두 개의 제국 또는 한 개의 왕국, 한 개의 제국이 있는데 이 두 나라의 군주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죠. 한 명의 군주가 두 개의 나라를 다스린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유럽사에서는 제법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그래 있었죠.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오스트리아는 헝가리, 자기보다 훨씬 큰 나라를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제국 황제가 헝가리 왕을 겸하는, 그래서 두 개의 나라의, 그래서 두 개가 하나의 연합국처럼 되는 거가 그게 동군연합인데, 이게 영국에서도 굉장히 번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는 없던 개념이라서 서양에서는 퍼스널은 이 군주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결혼이라든지 뭐 이것 때문에 두 개 나라의 왕을 겸하는 거죠. 군주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나라가 합쳐지게 되는, 군주가 하나가 보니까 하나가 되는 경우인데, 이게 유럽사에서, 영국에서 보입니다. 영국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됐는데, 그가 오랫동안 프린스 오브 웨일즈,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프린스 왕자가 되는데, 여기에서 프린스는 왕자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모든 나라의 군주는 왕이라 그러잖아요. 유럽사를 보게 되면 공작도 왕이 됩니다. 후작도 왕이 됩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룩셈부르크라는 나라가 있는데, 룩셈부르크의 정식 명칭은 거기에 군주가 있습니다. 공작입니다. 공작인데 큰 공작이기 때문에 대공작, 줄여서 대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룩셈부르크는 왕국이 아니라 공국입니다. 웨일즈도 왕국이었던 것 같은데 잉글랜드가 쳐들어가서 무너뜨리죠. 둘 다 왕국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를 공국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두 나라의 왕을 잉글랜드의 왕이 겸하게 되죠. 그리고 웨일즈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왕자 중에 한 명,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세자를 공작인데 큰 공작인데 대공이죠. 대공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세자는 웨일즈의 대공이 되는 겁니다. 웨일즈의 대공으로 있다가 잉글랜드의 왕이 되면서 웨일즈의 왕도 경험하는 거죠. 이런 게 동군연합입니다. 퍼스널 유니언. 퍼스널 유니언은 상당히 군주정 할 때나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은 실제로 두 나라가 합쳐져야 되니까 그거는 뭐 전쟁이든 뭐로 합쳐지면 리얼 유니언이 되겠죠. 이러한 동군연합을 또 영국은 누구랑 하는 거 하면요. 스코틀랜드. 영국은 지금 얘기하는 영국은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가 스코틀랜드랑 합니다. 스코틀랜드랑 두 나라가 별도 왕국인데 뭐 싸워서 영국이 이겼다 졌다 또 독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1700년대 초반일 거예요. 영국하고 스코틀랜드가 동군연합에 들어갑니다. 잉글랜드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는 끝까지 처녀였죠.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결혼을 해서 찰스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왕도 되면서 스코틀랜드의 왕이 되면서 두 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잉글랜드하고 웨일즈가 합쳐졌다가 그래서 이게 연합 왕국이죠.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이것이 또 스코틀랜드랑 합쳐져서 연합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서 세 개의 왕국이 합쳐진 나라가 영국이 되는 건데 결국은 잉글랜드의 왕이 세 나라의 왕을 겸하는 그런 묘석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섬인 아일랜드를 점령해서 거기까지 다 갖고 있다가 거기는 이제 왕국으로 통합한 게 아니라 합병을 했으니까 그러다가 거기에 독립을 하고 북 아일랜드만 영국의 현재 영토로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영국은 뭐 유나이티드 킹덤 앤드 노던 아일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을 가르치는 또 하나의 말이 GB, 그레이트 브리튼이 있는데 브리튼은 뭔가 하면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있는 그 섬이 그레이트 브리튼이고요. 그 옆에 아일랜드 말고 그 옆에 주변에 등해서 포함된 여러 가지 섬들이 있는 그 제도를 브리튼 제도라고 합니다. 브리튼 제도 중에서 제일 큰 섬이 그레이트 브리튼이고 그 다음 섬이 아일랜드 섬이 되는 거죠. 아일랜드 섬에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있고 그 위에 북 아일랜드가 영국 영토로 있고 그레이트 브리튼 섬 안에는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가 있는데 이게 다 동군연합으로 통합 한 나라가 돼 있는 상태죠. 이러한 영국이 이걸 이제 우리 잉글랜드가 원래 영국인데 우리가 계속 영국을 그레이트 브리튼 내지는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불러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라가 이제 갑자기 브리티시 엠파이어 대영 제국이 됩니다. 이때 브리티시는 영국하고 다른 개념이죠. 영국은 아까 잉글랜드고 그레이트 브리튼은 뭐 다른 이름이 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게 없죠.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어는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고요. 삼국사기나 중국에서 있는 사기에 나오는 그 한자는 지금은 중국인들도 거의 안 씁니다. 그건 사어가 되는 한자고 지금 우리가 정치, 경제, 뭐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은 거의 일본인들이 근대화되면서 서양 개념을 받아들여서 만든 새로운 조어한 한자어들이죠. 근데 영국이 일본이 그렇게 할 때 그레이트 브리튼을 가리키는 별도의 영어를 안 그게 브리튼인데 그걸 안 만들어서 잉글랜드하고 브리튼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엠파이어가 대영 제국인데 브리튼 제국인데 그건 우리 이제 그 대영 제국으로 부르고 있죠.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국이 어떻게 해서 강국이 되는가 하면은 원래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뭐 지금도 이탈리아 가게 되면 그 조그만 도시들이 많잖아요. 제노바 뭡니까 뭐 그 군주론 썼던 그 무슨 국가 베네치아 뭐 이런 나라 이런 도시국가들이 원래 로마가 있었던 잔재가 있으니까 로마는 지중해를 넘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북아프리카도 영토로 식민지로 삼았고 이집트도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지역도 그랬고 그러니까 해양을 굉장히 잘 활용했죠. 그게 있어서 이 도시국가들이 무역을 축했습니다. 무역을 하면서 뭘 갖고 오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홍차 좋아하시죠? 홍차를 뭐 영국 차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차에 보게 되면 실론티라고 붙어 있습니다. 실론은 인도 밑에 있는 스리랑카가 있는 섬이잖아요. 근데 차의 원산지는 누가 뭐래도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차가 유명한 게 아니라 실론 차가 유명하고 잉글리쉬 블랙티 홍차가 유명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서양인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게 기름진데 이 차를 먹으면 싹 씻겨 내려가요. 우리 중국집 음식 가게 되면 중국차를 한 잔 먹어야 속이 개운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알고 이 차를 원했는데 이 중국에서 중세 때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수출도 통제하고 하니까 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국가들이 그걸 갖고 와서 이 유럽에 팔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은 전 세계 우리나라 커피 제일 많이 마시는데 커피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고원입니다. 거기서 우연히 그 사람 원주민들이 즐기는 거를 먹다 보니까 이게 각성 효과가 있어 기분 좋아지네 해갖고 커피를 갖고 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뭐 지중해에 부는 태풍을 뭐라 그러나 라파리나 그러나 아니면 뭐라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그쪽에 태풍이 불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야, 그 차나 이런 걸 갖고 와서 어디 딴 데 심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유럽은 어쨌든 지중해 무역을 하면서 자꾸 바다로 나가는 게 활발해졌어요. 그러다가 그
해상권을 누가 가져오는가 하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가져가면서 이 나라들이 막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을 건너서 쫙 하면서 아프리카 저 남단을 발견하고 저 남미를 발견하고 그러다가 미국도 발견하게 되고 북미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스페인이 강력해지는데 이 스페인을 이탈리아 도시국가가 강하던 해양 세력이 스페인이 강해지는데 스페인의 이 함대를 누가 깨는가 하면 영국의 넬슨이 이끄는 함대가 깨버리면서 영국이 해상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쭉 나갑니다. 걔들이 개척한 거를 뺏기도 하고 하면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커피를 심어보고 그 다음에 뭐 차도 심어보고 뭐 파인애플도 심어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후추도 굉장히 귀한 음식. 근데 잘 자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것만 계속 심는 거예요. 자기네가 갖고 와서 영국도 쓰고 수출도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그렇게 그 농업은 내가 원하는 실론섬이 바로 그거였죠. 중국에 차를 심으니까 잘 자라. 그걸 갖고 와서 떼돈을 버니까 실론티가 유명해진 거죠. 상표가 된 거죠. 이디오피아 커피도 유명했는데 그걸 갖고 가서 콜롬비아에 심어보니까 잘 콜롬비아 커피. 인도네시아 와서 루악 커피. 또 어딘가 하와이 가면 코나 커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지역에서는 유럽 제국이 원하는 상품성이 있는 하나만 재배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플랜테이션, 우리말로 단작 재배, 일본인들이 번역했죠. 그걸 재배하기 위해서 영국인들이 나가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항구를 짓고 하다 보니까 그쪽의 물리 시스템은 딱 그거 실현하기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영국 군대가 가서 싸우면서 그게 이제 콜로니, 식민지가 되는 거죠. 옛날 로마 제국이 북아프리카라든지 중동 지역에 했던 것이 콜로니처럼 그러면서 그게 이제 유나이트 킹덤이 이게 브리튼 섬을 갖고 그때는 아일랜드까지 차지했겠죠. 그러면서 세계로 쭉 나가서 하니까 이거는 거의 제국이다. 스스로는 영국은 제국을 선언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영국이 한참 나갔을 때 인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인도에 제국이 있었어요. 무굴 제국이 있었습니다. 무굴이란 뜻은 뭔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몽골입니다. 몽골이 원나라 때 원나라도 만들면 세계를 다 지배하잖아요. 유라시아를. 그리고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몽골이 나중에 원이 됐다가 원이 망하면서 이게 북쪽으로 도망갑니다. 북원이 됐다가 명나라하고 계속 싸우다가 이 북원 세력하고 여진족이 결합해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을 세웁니다. 그래서 청나라 황제는요. 원나라 황제관을 씁니다. 몽골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몽골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들이 왜 일한국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카차크한국.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인도로 들어가서 제국을 만드는데 그 제국이 무굴입니다. 그 몽골이라는 말이 몽골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굴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제국이 됩니다. 영국이 그 나라를 굴복시켜 갖고 영국 왕이 무굴 제국의 황제를 겸해요. 근데 영국 왕이 우선이에요. 그만큼 그때는 영국이 근대화됐기 때문에 제국이고 뭐고 신성로마 제국이 다 우습게 보는 거죠. 너 이름만 그렇지 허방이야. 지금도 미국은 대일본 제국을 항복시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일본은 천황을 황제를 두고 자기네는 황제국이라고 하지만 일본 천황이 미국 대통령한테 꼼짝 못합니다. 또 영국의 왕이 있지만 영국 왕도 미국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다음에 섭니다. 국가 서열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영국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제국들을 군복시키고 무굴 제국의 황제를 검했기 때문에 스스로 황제를 채칭 안 하는데도 많은 나라들이 그레이트 브리튼을 토대로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 엠파이어라고 불러주는데 자기네는 단 한 번도 제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영국이 쭉 오다가 1939년부터라고 봐야 되나? 잠깐요. 7년부터라고 봐야 되나? 2차 대전에 말려들죠. 근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정리를 못하니까 미국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미국이 조건이 뭐예요? 내가 사령관. 그래서 유럽에 온 미군 대표가 아이젠하우인데 아이젠하우가 사령관이 되고 영국군 테더 아선가 공군 중장이 부사령관이 돼서 유럽 원정군 사령부를 만들어서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독일을 공격해서 항복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미국이 떠오르면서 그때 미국이 영국의 부탁으로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자고 합니다. 그때 연합군을 만들 때 그 연합군의 이름을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그 줄이면 유엔이죠. 그게 바로 유엔이에요. 처음에 미영연합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은 미국은 이제 그때 갑자기 일본의 공격을 받았죠. 하와이 도라도라 전쟁.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면서 유럽 전쟁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일본하고 오랫동안 싸우고 있었던 게 중국이에요. 그럼 중국도 이 연합에 들어와라 라고 해서 카이로로 장개석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중국을 끼어들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영국과 함께 유럽 원정군을 만들어서 프랑스를 점령한 독일군을 때리고 독일을 때리려고 할 때 그때 이미 소련은 독일하고 심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독일이 바르바로사 작전에 의해서 모스크바까지 쳐들어갔는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얘네가 아주 잘 막으면서 43년 초부터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밀어내니까 영국하고 미군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가 유럽 원정군을 만들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스탈린도 불러갖고 야 너도 동맹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네 나라가 만들어진데 그때 프랑스 망했죠. 근데 드골이 영국으로 망명해 있다가 나도 껴야 된다고 해갖고 프랑스까지 들어와서 5대 연합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나중에 유엔의 상임이사국 안보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이겨가니까 다른 나라들이 막 붙어갖고 52나라가 붙습니다. 연합국이. 이 52개의 유나이티드 네이션즈를 갖고 국제기구로 만든 게 유엔입니다. 미국이 45년도 10월 24일 날 유엔을 만들게 되죠. 전쟁이 이긴 다음에. 자, 이렇게 미국이 2차 대전을 계기로 여러 나라를 묶어서 유엔을 만들자. 영국은 이제 여러 군데 콜로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자기도 싸웠지만 인도에 있는 인도 군독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국 다 끌고 옵니다. 그게 영국군이 싸우는 겁니다. 그 험한 전투는 다 얘네 시켰죠. 그래서 그쪽에 불만이 많아요. 또 영국이 6.25에 일어나니까 또 그런 군대를 캐나다군, 호주군, 뉴질랜드군, 남아공도 왔을 겁니다. 인도는 안 왔을 거예요. 인도는 막 독립해서 그때 안 왔을 거예요. 와서 미군 다음으로 많이 와서 싸웁니다. 영국군도 싸우지만 걔네 그 연영방군도 싸웁니다. 이렇게 영국이 그래 그럼 나도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에는 영국도 멤버로 들어가지만 자기 중심으로 콜로니 국가들이 독립하겠다는 독립을 시켜줘요. 조건은 뭐냐? 영국 왕을 군주로 해서 독립해라. 자치권을 가져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자치권 갖고 하는데 그때 인도가 독립하면서 우리는 영국 왕을 인정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통 수상이 있는 나라, 총리가 있는 나라에서는 군주가 있다고 보시죠.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군주가 없습니다. 군주가 없는 나라는 우리가 의원 내각제라고 그러고 군주가 있는데 총리가 있는 나라는 우리가 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정이라고 그러죠. 영국은 입헌군주정, 네덜란드도 왕이 있으니까 입헌군주정.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은 없으니까 의원 내각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도는 딱 독립하면서 의원 내각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인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부통령도 있어요. 국가 원수 왕처럼 존재하고 모든 정치는 총리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영국이 영연방을 만들 때 이게 브리티시 커먼웰스, 커먼웰스는 뭔가 하면 공동의 선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리퍼블릭, 공화국이에요. 연합으로 봐도 됩니다. 영국 연방, 그래서 영연방으로 번역했는데 왜 브리티시를 붙여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브리티시를 떼어내고 그냥 커먼웰스, 유나이티드 네이션처럼 커먼웰스가 있는데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연합국은 커져갖고 유엔이랑 국제기구에 대해서 전 세계 190개가 가입한 나라가 됐지만 이 커먼웰스는 브리티시도 떼어낸 이거는 한 50몇 개국이 가입해 있는데 점점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영국 왕을 우리 군주로 안 하겠다. 우리 의원 내각제로 가겠다 해서 파키스탄 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다 의원 내각제로 가고 지금 14개 나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만 영국 왕을 군주로 하고 자기네 총리를 스스로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연방이 됐는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뭔가 명령방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유엔에 비하면 의미 없는 거죠. 자, 그 소련이라는 나라도 원래 러시아가 연방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그 다음에 없어진 캅차크 공화국 4개를 합쳐서 국가연합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11개 나라가 들어와서 12개 나라가 들어오는데 캅차크가 없어져서 15개 나라로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국가연합이 만들어졌다가 이게 91년 깨진 겁니다. 이게 국가라는 게 그리고 대일본 제국은 뭔가 하면요. 일본은 지금도 가면 48개의 도도부현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 하나의 국가였어요. 그런 것들이 메이지 때, 메이지가 아니라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번 통일을 하고 도쿠가와 이에스가 통일해서 끌고 나오죠. 그런데 각 나라의 독립성이 강했습니다. 그게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제 입헌 군주정을 하다가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단단한 나라가 되니까 청일전쟁을 통해서 이기니까 대만을 식민지로 얻고, 러일전쟁 이기고 그 다음 지난 다음에는 요동반도를 얻고, 그 다음에 한일합방으로 우리를 얻고, 1937년에는 만주를 중국에서 떼어내서 독립시켜서 만주 제국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네 밑에 집어넣어요. 그때 가서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일본 제국 갖고는 우리 조선하고 대만, 요동 먹은 건 가능한데 만주까지는 어려우니까 대동아 공영권이란 말을 만듭니다. 이게 일종의 영연방, 또 미국이 주도한 유나이티드 네이션 비슷한 거죠. 근데 이거는 2차 대전 때 패하면서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는 다시 중국으로 가고 우린 독립하고 대만은 중국에 붙었다가 대만이 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국은 다행히 미국 편을 들었기 때문에 영연방을 유지하지만 많은 나라가 영국의 군주를 임금으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14개 나라만 이제 군주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찰스가 왕위를 이어받는 거죠. 영국은 계속 쇠락해 갑니다. 그리고 미국도 어떻게 힘을 쓰는 거예요. 영연방의 결속력은 유엔보다 더 약합니다. 인도가 핵무장을 할 수 있던 거는 영국과 영연방의 일월인 캐나다가 지원했기 때문인데, 이제 뭐 인도는 별로 영국에 기대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의 국가 과제는 남북 통일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연합을 얘기했었어요. 남북한이 영연방처럼 별개 국가로 있는 상태에서 통일했다고 선언하자. 이건 통일이 아니죠. 영연방 내에 있는 50 몇 개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유엔 안에 있는 나라도 한 나라가 아닌데. 근데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그건 한 나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소련도 16개 나라의 중은 한 나라로 보입니다. 그건 왜냐? 군제를 통일하고 세금을 한 나라가 같이 걷었기 때문인데, 영연방에 있는 나라들은 세금을 각자 내고, 유엔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을 통일할 때 북한하고 우리하고 군사적 통합이 없이 또 세금 통합이 없이 문재인식으로 국가연합으로 하자는 건 이건 난센스가 되고, 이렇게 했다가 도로 싸움에 들어간 나라가 예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북을 통일하느냐? 북한의 군대가 우리랑 같이 가고 또 우리 대통령을 쟤네가 인정해서 자기 국가 원수로 삼으면 동군연합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동대통령연합이 되겠지. 그런 방법 역사적으로 보면 있고, 아니면 쟤네 군대가 우리한테 통제를 받으면 되지. 예를 들어 지금은 독일 군대를 지휘하는 건 나토 사령부입니다. 나토는 미국이 이끄니까 미군이 통일 독일 군대를 이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되죠. 그거 없이 별도로 군사 조직이 있는 상태에서 통일한다? 이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영국의 장례식에 갔다가 유엔 가서 연설을 해서 또 북한에 뭐 제안을 하겠다는데, 그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한테 충성을 하거나 동군연합으로 가거나 그런 거라도 뭐가 있어야죠. 그래도 위험한 겁니다. 그게 했다가 무너져 가는 게 영연방인 거고 껍데기만 남았죠. 미국은 처음에 13개 주가 독립해서 50개 주를 합쳐갖고 국가로 지금까지 한 200년 잘 끌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묶으려고 하는 유나이티드 네이션은 아직 그대로 펜딩돼 있는 거고, 소련은 러시아 중심이 돼서 16개 나라 모아서 소련을 만들었다가 한 70년 유지하다 깨져버린 거고, 통일의 실패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데 이게 이념에 들어와서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북한의 인민군을 무력화시키고 인민군이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또 걔네들의 무장애들을 우리가 하거나 해야 통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준비 없이 무슨 지원으로 정신적으로 국가연합 선언한다고 된다? 난센스. 안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나마 지금 커먼웰스 오브 네이션스, 이게 영연방인데 그냥 커먼웰스 오브 네이션 국가연합이죠. 이거는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과거 러시아가 그 국가들을 모아서 CIS, 독립국가연합 만든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통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어도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처럼 하나의 군대로 가거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영국의 쇠락을 말씀드리면서 대한민국 통일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염두에 더 달라. 이런 거 없이 정치인들이 마구 막 통일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도 영국은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는 응원단으로 있으니까 국제적 지위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주처럼 우리 단독으로 하겠다고 반미주의들이 자꾸 나와요. 이렇게 하면 더 국력을 잃습니다. 제가 한때 이 국가연합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동군연합 통일 방안 뭐 여러 가지 있어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한번 살펴봤는데 싸우지 않고 통일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도 임진왜란 때는 싸워서 우리를 합병하려다 실패했지만 1910년에는 순정한제 위협해갖고 그가 이완영 총리 대신 보고 사인하라 그래서 한일합방 조약으로 그냥 우리하고 합병, 어떻게 보면 통일이죠. 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통일한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군대는 해산시켜버렸고 외교권도 뺏는 한일 을사보호조약을 맺었죠. 우리도 조선인민군을 해체시키고 통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핵을 갖고 있어요. 핵을 때려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핵 무력 정책법을 만들어서 조선인민군 수뇌부나 핵 무력 수령부를 때리는 나라에 대해서는 핵을 쓰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북한하고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선인민군을 와해시키는 집요한 공작이 필요한 거죠.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국정원이 해야 되죠. 지금 국정원이 지금 완전히 붕괴됐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그리고 그 임무를 어떻게 하달해서 해내게 하느냐? 그게 남북 통일을 한 방안입니다. 긴 설명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